교수님, 언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그 순간 한 명의 조용했던 한국 소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차별과 조롱을 당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소녀가 말이에요. 한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지우의 완벽한 한국어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어로 표현한다면 언어의 다양성이야말로 인류 문화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표현한다면 언어의 아름다움은 그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어로 말한다면 진정한 교육자라면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했던 교수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차별했던 한국인 소녀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7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줄 알아? 교실 전체가 기립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용했던 소녀의 놀라운 반전 앞에서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우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견뎌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격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평범해 보였던 한국 소녀가 언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우는 18살의 평범해 보이는 한국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1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미국 발령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한국을 떠나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견 간부였는데 미국 지사장으로 발탁되면서 온 가족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등생이었던 지우였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학교 시스템마저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머니는 매일 밤 향수병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우는 캘리포니아의 명문 고등학교인 웨스트포드 아카데미로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이 학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립고등학교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지우에게는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죠. 첫 등교날 지우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웅장한 고딕 양식의 건물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다니는 미국 학생들을 보며 과연 자신이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지우는 즉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시아계 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였기 때문에 새로운 한국인 전학생의 등장은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공부하며 빨리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인 스미스 교사가 지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합류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김지우 학생입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학생들은 예의상 박수를 쳤지만 지우는 그들의 시선에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거리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우는 교실 한 구석 창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라본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외로운 존재인지도 느껴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서로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 속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지우는 평소 습관대로 작은 노트에 한국어로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해오던 공부 방법이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한국어로 정리해야 더 잘 이해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거든요. 지우는 이런 방식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이런 작은 습관이 곧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언어학을 담당하는 로버트 존슨 교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이 학교에서 15년간 언어학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자신의 학벌과 경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 대한 극심한 편견이었죠. 로버트 교수는 영어를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논리적인 언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국제 공용어가 된 것이 단순히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영어 자체의 우월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 특히 아시아 언어들을 하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어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로버트 교수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우가 한국어로 메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우의 한국어 필기가 신경 쓰였어요. 여기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로버트 교수가 갑자기 지우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영어를 제대로 못할 거면 이 수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곳은 미국이고 우리는 영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교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모든 노트를 영어로 작성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영어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모국어에 의존하는 한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느꼈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로버트 교수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지우에게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로버트 교수의 지우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지우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조금이라도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지적이 날아왔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우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로버트 교수에게는 이런 편견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현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기대보다 느렸던 것에 큰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는 아시아 언어들이 영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버트 교수 자신은 아시아 언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표면적인 관찰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런 편견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굳어져 이제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언어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로버트 교수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주말 동안 언어학 관련 논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론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진 상태였거든요.
오늘은 언어의 발음과 억양이 사고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여러 언어의 예시를 적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죠.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는 국제 공용어로서 가장 정확하고 논리적인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영어의 문법 구조는 논리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교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충분히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인데 왜 영어만이 우수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가 지우를 지목했어요. 김양 앞으로 나와서 어제 배운 문장을 읽어보세요. 지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목에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최근 계속된 교수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더욱 긴장이 되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긴장으로 인해 평소보다 발음이 약간 부정확해졌어요. 사실 지우의 영어 실력은 상당히 뛰어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만. 로버트 교수가 큰 소리로 지우를 멈춰 세웠어요.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미국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교수는 지우를 가리키며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말하는 언어적 한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국어의 발음 체계가 영어 학습에 어떤 방해를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일부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라는 인기 있는 학생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이 학교의 학생회장으로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소녀였습니다. 부유한 가정 출신인 그녀는 어려서부터 특권 의식에 젖어 살아왔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영어를 이상하게 해요. 제시카의 말에 몇몇 학생들도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이런 반응에 만족스러워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 파리에서 2년간 유학을 했고 스페인에서도 연구 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교수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가 가진 문화적 배경과 뉘앙스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국제적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시선을 받으며 너무나 큰 굴욕감을 느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우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죠. 지우는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교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의 한국어가 영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 정말 한국식 발음은 그렇게 우스운 것일까요? 그런데 교실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이트 윌슨 교수였어요. 그녀는 문학을 담당하는 젊은 교수로 로버트 교수와는 완전히 다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이트 교수는 로버트의 차별적인 행동을 보며 분노를 느꼈지만 그 순간에는 개입할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지우는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우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로버트 교수의 차별적인 언행이 계속되면서 다른 학생들의 태도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를 따라 지우를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시카와 그녀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지우를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제시카의 무리에는 브래드와 에밀리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브래드는 학교 미식 축구팀의 주장으로 인기가 많았고 에밀리는 치어리더 팀의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특권 의식에 젖어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지우는 그저 재미있는 놀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지우는 평소와 같이 혼자서 구석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냄새가 주변에 퍼지자 몇몇 학생들이 코를 찌푸리며 이상한 시선을 보냈어요. 지우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와 친구들이 지우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와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존슨 교수님 수업이 정말 재밌지 않아? 특히 발음 교정하는 부분 말이야. 제시카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떤 학생들은 정말 영어를 이상하게 하더라고. 듣기만 해도 귀가 아플 정도로. 에밀리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그 냄새 나는 음식도 좀 그렇지 않아? 여기는 미국인데. 브래드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미국에 왔으면 미국 음식을 먹어야지. 계속 자기 나라 음식만 먹으면서 어떻게 적응하겠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지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겨냥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지우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한국에서 온 친구 민서였어요. 민서는 지우보다 1살 많은 선배로 지우가 전학 왔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민서는 제시카 무리의 행동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민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지우보다 먼저 이 학교에 다니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지우와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그냥 참을게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런 지우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지우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아이인지 나는 알고 있어. 왜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는 거야? 민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민서는 지우의 놀라운 언어 실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민서와 지우는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민서의 아버지와 지우의 아버지가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고 그 인연으로 두 가족이 친분을 쌓게 되었었거든요. 민서는 어린 시절부터 지우의 특별한 재능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우는 민서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할 것 같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거든요. 제가 다른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게 되면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도 나중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민서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진정한 친구라면 내 실력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너를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 해. 내가 가진 놀라운 재능을 숨기고 사는 것은 너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아.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지우의 언어 재능은 5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일 때문에 가족이 중국에서 2년간 살게 되었는데 지우는 그곳에서 중국어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혔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금세 어울려 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웠던 거죠.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지우의 언어 학습은 계속되었어요. 7살 때부터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9살에는 영어를, 11살에는 프랑스어를, 13살에는 스페인어를, 15살에는 독일어까지 익혔습니다. 각 언어마다 원어민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능력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우를 천재라며 칭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 튀는 아이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지우의 언어 실력에 감탄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질투나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우는 점점 자신의 재능을 숨기게 되었고 평범한 학생인 척 연기하며 지내게 되었던 거죠. 정말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로버트 교수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의 조롱도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좌절감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케이트 윌슨 교수였습니다. 케이트 교수는 지우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적절한 때가 오면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언어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평소보다 더욱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주말 동안 언어학 학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이론이 많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그날의 주제는 다국어 능력과 언어적 우월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다국어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칠판에 여러 언어의 이름들을 적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단순히 회화 수준이 아니라 학술적인 토론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교수는 우쭐해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교수는 먼저 영어로 복잡한 언어학적 개념을 설명했어요. 언어의 음성학적 구조가 화자의 인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명확한 자음과 모음의 구분이 논리적 사고를 촉진시키죠.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로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한 언어의 음성 구조는 화자의 인지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수의 프랑스어는 꽤 유창했지만 지우는 몇 가지 발음상의 오류를 알아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스페인어로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 언어의 음성 구조는 화자의 인지 체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스페인어 발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학생들은 교수의 언어 실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제시카는 특히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와,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여러 언어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언어 능력입니다. 로버트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각 언어의 뉘앙스와 문화적 배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원 시절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고 그 후 스페인 마드리드의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제게 진정한 다국어 능력을 선사해 주었죠. 학생들은 교수의 화려한 경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자랑하는 언어 실력도 사실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지우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은 더욱 그렇죠. 모국어의 간섭 현상 때문에 진정한 언어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요. 그리고는 다시 지우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모국어로만 생각하고 영어를 기계적으로 번역해서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진정한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없어요. 지우는 자리에 앉아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더욱이 교수가 자랑하는 언어 실력에 대해서도 지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때 교실 뒤편에서 케이트 윌슨 교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케이트 교수는 로버트 교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참관하러 온 것이었어요. 사실 케이트 교수는 최근 로버트 교수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여러 제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갑자기 지우를 지목했어요. 김양, 당신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할 줄 아나요? 아마 한국어가 전부일 텐데, 맞죠? 교수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같은 단일 언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진정한 다국어 능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워요.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제시카와 친구들은 이미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케이트 교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개입하려 했지만 그때 지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렬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교수님, 지우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정말로 그 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버트 교수는 지우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약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교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케이트 교수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동자에는 이제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 그리고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교수님, 방금 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정확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지적해드리죠. 지우의 영어 발음은 원어민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용하는 어휘와 문법 구조였어요. 고급 학술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복잡한 문장들도 거침없이 구사했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지우의 완벽한 영어 실력에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졌고 브래드와 에밀리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로버트 교수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그 조용한 한국인 소녀가 이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교수님의 프랑스어 발음 중 몇 가지 오류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인지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악센트로 발음되어야 하고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의 활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우의 프랑스어는 교수보다 훨씬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어요. 파리지앵의 우아한 억양까지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교수의 실수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케이트 교수는 지우의 프랑스어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트 교수 자신도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는데 지우의 프랑스어는 자신보다도 훨씬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로버트 교수의 프랑스어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로버트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완벽한 스페인어로 교수의 설명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스페인어 발음도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강세 있는 단어들의 억양이 정확하지 않았고 고려하셔야 할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지우의 스페인어는 마드리드 표준어의 우아함과 라틴 아메리카의 풍부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조용했던 한국인 전학생이 교수보다 훨씬 뛰어난 언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제시카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학생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래드는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고 에밀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교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교수가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잠깐, 김양.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언어들을 배웠나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교수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내용이 한 학생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그 학생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차별했던 한국인 소녀였습니다. 케이트 교수는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우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는 동시에 로버트 교수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버트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세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줄 아는 건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언어를 더 할 줄 압니다. 이 말에 교실 안의 학생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지우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소녀가 사실은 놀라운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가진 진정한 실력의 전모가 드러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교수는 아직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교실 뒤편에서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친구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감과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어요. 교수는 잠시 생각한 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양, 당신의 언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어떤가요? 당신의 모국어인 한국어 말이에요. 교실 안의 학생들이 교수의 말에 집중했어요. 교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거든요. 지우도 교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교수는 갑자기 서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입니다. 한국어 조금 할 줄 압니다. 교수의 한국어는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지만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생들은 교수의 예상치 못한 한국어에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제시카는 박수까지 치며 말했습니다. 와, 교수님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까지 하시다니. 로버트 교수는 이런 반응에 만족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이지만 저도 공부했어요. 한국 문화도 좋아해요. 그의 한국어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학생들은 교수의 노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저도 여러분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는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영어가 가장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 언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한국어 같은 복잡한 언어보다는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죠. 케이트 교수는 로버트의 이런 태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언어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교수의 어설픈 한국어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언어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교수님의 한국어 학습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수정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로버트 교수는 지우의 말에 약간 당황했어요. 수정할 부분이라고요? 교실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와 교수 사이의 이 언어 대결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민서는 멀리서 지우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케이트 교수도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로버트 교수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같아 약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지우의 모국어 영역에서는 자신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국어가 이런 식으로 다뤄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케이트 교수까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또렷하고 우아한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우의 한국어는 완벽했습니다. 발음, 억양, 문법 모든 것이 원어민 수준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우리말이었어요. 교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우의 유창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비록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언어가 얼마나 우아하고 깊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시를 낭송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운율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하신 한국어를 정확하게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버트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로버트입니다라고 하셔야 해요. 한국어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조금 할 줄 안다가 아니라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지우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이지만 저도 공부했어요가 아니라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이지만 저도 공부했습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단순히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는 문화적 요소이기도 해요. 로버트 교수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서툰 한국어가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교정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욱이 지우의 한국어는 그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언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영어가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현재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다양한 높임법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특성들은 영어에는 없는 한국어만의 고유한 장점입니다. 이때 지우는 갑자기 중국어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중국어로 표현한다면 언어의 다양성이야말로 인류 문화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언어는 독특한 문명과 지혜를 담고 있어요. 학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우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다니, 그것도 원어민 수준의 발음으로 말이에요. 지우는 계속해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어로 표현한다면 언어의 아름다움은 그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언어가 가진 독특한 울림과 표현력이야말로 인류의 보물이에요. 제시카는 입을 벌린 채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조용한 아시아 소녀가 도대체 몇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브래드와 에밀리도 마찬가지로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독일어로 말한다면 진정한 교육자라면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며 편견을 퍼뜨리는 대신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트 교수는 완전히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우의 독일어까지도 완벽했거든요. 그녀는 지우가 도대체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의 언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우가 다시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독일어입니다. 각각의 언어는 모두 아름답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금세 교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지우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줄 알아? 완전 천재야. 학생들의 감탄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한 소녀의 놀라운 실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케이트 교수는 감동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의 언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그녀의 철학과 태도가 감동적이었어요. 진정한 교육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한 학생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민서는 교실 뒤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친구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죠. 박수 소리가 잦아든 후 교실 안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지우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로버트 교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실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양. 교수의 목소리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만함과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지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저는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학생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했죠.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려 했습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의 교수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우, 당신은 정말 놀라운 학생입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언어 실력은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당신의 철학과 태도입니다. 모든 언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어학자가 가져야 할 자세죠. 지우는 교수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저야말로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겠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당신의 학생이 되어 진정한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케이트 교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언어의 다양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말이죠. 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교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학생들도 하나둘씩 지우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지우,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줄 아는 거야? 한 학생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정말 아름다운 언어 같아.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지우, 저한테 중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또 다른 학생이 부탁했습니다. 제시카도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지우,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그렇게 대한 게 정말 부끄러워. 제시카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 앞으로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 모두 친구가 되어요.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브래드와 에밀리도 지우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지우, 우리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게.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는 지우를 둘러싼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우와 대화하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받던 지우는 이제 학교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지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러워. 드디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줬구나. 오늘 정말 멋있었어. 민서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케이트 교수도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 혹시 우리 학교의 언어 클럽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여러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지우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수업 시간에도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로버트 교수는 지우를 언어학과의 학생 조교로 임명했고 다른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드러내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몇 주 후 지우는 학교 전체 학생들 앞에서 언어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지우의 7개 언어 시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그 강연을 듣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지우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가는 지우를 보며 우리는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는 대학 진학 후에도 언어학을 전공하며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언어가 평등하고 아름답다는 신념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한 소녀의 용기 있는 반격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